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18일 후에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지귀현 판사가 막판에 룸사롱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법원이 좀 태도가 이상하다. 근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4차 공판이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이분이 재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의혹만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보수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근데 일단 법원의 대응은 이상해요. 네. 어쨌든 비리 혐의가 불거졌으면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나와야지. 네. 아니 뭐 있으면 더 내놔라. 그 전까지는 우리 안 한다. 네. 이런 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분명히 공무원은 맞는데 판사도 물론 네. 뭐 특정직이라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아니 어느 공무원 조직이 저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더군다나 이제 접대라고 표현되면 그거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접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감찰에 들어갈 테니 뭐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차라리 감찰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더 나오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 네. 이거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한마디로 성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왜 그런가 네. 생각해 보면 지귀현 혼자가 아니구나. 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만약에 뭐 지귀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거기서 총애받고 조이대 체제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면 전체가 저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 더 있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제 확 끊어내는데 네. 예, 그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그게 더 지귀현 판사 있는 거 이외에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저런 문화가 예. 그러니까 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네. 그래서 지귀현을 팠는데 네. 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나 보다. 되게 그랬어요. 그걸 지금. 감춘다고 그게 감춰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한번 그 국회에 있을 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판사 되기가 쉬운 나라냐 어려운 나라냐 어려운 나라라고 이제 네. 그 법원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처럼 판사 되기가 쉬운 나라가 없다.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대부분 다른 나라는 많은 수의 판사는 선출직입니다. 사실은 선거에서 뽑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임기가 있고 매년 뭐 4년이면 4년 이렇게 선거로 뽑혀야 돼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판사는 종신직입니다만 그건 뭐 아주 극소수의 정말 그 판사일 뿐이고 우리는 사실상 판사 재임용률이 너무 높아요.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10년에 한두 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판사가 한 3,200~300명 정도 될 텐데 3,000명이 넘는 판사가 그러면 도덕상 직무상 아무 결함이 없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업무 능력에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사건 처리나 이런 신속성에서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왜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판사가 없느냐? 걸러지지가 않는 구조예요. 이게 한번 딱 시험 잘 쳐서 인관이 되고 나면 본인이 제발로 나가기 전까지는 몇십 년은 그냥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고이면 썩어요. 네. 이게 여과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과 장치가 걸러낼 수 있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그래서 판사하기가 정말 쉬운 나라예요. 처음에 임용만 되면 그냥 몇십 년은 갈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그 본인 의지에 전관도 따라서는.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늘 저렇게 가다 보면 반작용이 나오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서 검사 탄핵을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일을? 그래서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검사 탄핵한 거예요. 사실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 탄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내부에서 징계를 해서 검사를 못하게 해야 될 그렇죠. 수준인데 네, 그렇죠. 그게 작동 안 되니까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 김용민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검사 탄핵을 하고 또 하니까
이게 그냥 검사 탄핵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번엔 꼭 하자. 네. 이번에 지기현 판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해괴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저것이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지규현 판사 때문에. 예, 그 조이대로 시작돼서 지기현으로 그렇죠. 가는 이 흐름이 예. 그게 본인들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왜 그랬는지를 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왜 룸사롱을 갔는지. 그것까지 갔다면 네. 모르겠어요. 그 뭐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고 아. 그리고 룸사롱에 갔다는 지금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에 이 상황이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다. 네.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 사법 같아요. 개혁 못 하고 안 하고는 못 아니, 베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정 작용이 활발히 그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외부적으로 개혁을 강제받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뭐랄까 너무 위기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네. 거거든. 이러면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 버스 기사 해고한 게 정당하다라는 판결하시는 엄격한 분들이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밴드 불러가지고 룸사롱을 다닌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런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020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의해서 폭로된 거를 96만 원 두 당? 실제로 다 따져보면 밴드비까지 해가지고 560만 원이 넘던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5년 만에 뭐 견책이 뭡니까? 일반 회사에서 5만 원이라도 횡령했다 봐요. 그거 되게 뇌물 먹었다 보십시오. 바로 잘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사법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네. 사건 관계자하고 만나는 거는 철저하게 벌을 받아야 돼요. 네. 그건 사실 뇌물이지.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11시 3분이어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좀 가야 되는데요. 돼요. 네, 가셔야 되는데 홍보하실 내용 있으시다 그래서 홍보 잠깐 듣고 홍보 명가드 예. 국민 참여 본부 텔. 텔 그거랑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실에서 막춤 영상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막춤 영상 끝으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가드 네. 예, 저 온라인에서 지킨다 이런 거죠? 네. 원래 7,000명이 오프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더 경우가 삼엄해져서 그냥 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네.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막춤 와 진짜 막 진짜 막춤이네. 야, 진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큰 웃음 줘서. 예, 금요일 큰 웃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